자, 그럼 오늘은 내막, 즉 망막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페이지 23쪽입니다. 23쪽 피시고, 자, 내막 보겠습니다. 안구의 제일 안쪽 층으로 안구 뒤쪽 3분의 2의 맥락막 안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신경조직입니다. 앞쪽으로는 톱니둘레, 뒤쪽으로는 시식유도가 붙어있다. 자, 톱니둘레, 시식유도 붙어있는 것은 맥락막과 같죠, 그죠? 자, 망막은 10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선 그림의 안구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망막이 어디 있는가? 망막은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바깥에 공막 있고, 그 다음에 맥락막 있고, 제일 안쪽에 망막층이 이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다 아는 그림이니까 그 다음 매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망막의 세포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잘 못 들으신 분들은 빨리 설명할 테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요쪽이 망막의 바깥쪽입니다. 요쪽이 이제 바깥쪽이고 요쪽이 이제 안쪽이 됩니다. 여기 안쪽, 여기 바깥쪽.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는 망막 세소상피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요사이에 브루크막이 있고 요 밑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맥락막 모세혈관층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망막 색소상피층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뿔세포, 그 다음에 요게 요 위에 가려져 있네. 요 부분에 막대세포, 요래 있으면 막대세포 가려져 있죠,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신경을 받을 신경 전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그 메인 노드로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원뿔세포, 막대세포를 합쳐가지고 시세포 혹은 이제 강수용세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세포 혹은 강수용세포. 이렇게 보면은 이거 외절이라 하는데요. 여기 요 안에 이게 디스크 원판 모양으로 이 몇 개가 막 있습니다. 이쪽에 시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원뿔세포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여기서 망막 세소상피층에 파묻혀 있는데 여기서 세소상피층 오래된 놈은 잡아먹고 탐식작용하고 또 재생시키기도 합니다. 외절을 재생도 하고 탐식작용도 하고. 누가? 망막 세소상피가. 자, 여기서 이제 파묻혀 있는데 여기에서 신호 전달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두극세포입니다. 두극세포는 이제 팔이 두 개다 해가 두극세포라거든요. 옛날에 두 개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돌기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삭도 있고 축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긴 놈은 축사회로 짧은 놈은 돌기랍니다. 저 긴 놈은 이제 우리 인간으로 치면 다리라 생각하시면 되고 짧은 놈은 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일단 팔이 두 개다, 아니 다리가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요쪽 하나 요쪽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에서 신경 연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경 전달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즉 바톤 전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절세포라는 좀 큰 세포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노드는 뭐냐면은 바로 시세포, 그 다음에 이극세포, 그 다음에 요 신경절세포, 요 세 개가 메인 노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는 경부고속도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중간에 들리는 곳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원뿔세포하고 로드셀, 콘셀, 요거 시세포층에서 두극세포로 가는데 요 수평세포, 여기 생긴 게 또 꼴뚜기 쭈꾸미가 생긴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요 신경연접인데 자기도 이렇게 돌기들을 혹은 축삭을 이렇게 쭉 뻗쳐가지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신경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얘들은 어느 정도 신경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 이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수평세포입니다. 근데 요 위에 올라보면은 이제 또 이거세포 한쪽과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에 여기는 무축사세포라는 에마크라인 셀인데 축삭이 없다, 즉 다리가 없는 세포다. 처음에 발견했을 때 다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축삭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무축사세포라 했는데 나중에 축삭이 발견되었지만 이름은 바뀌지 않고 계속 무축삭세포랍니다. 요거는 아주 모타리가 좀 작아요. 그래서 덩치가 작은데 얘들은 이제 이렇게 연접을 해가지고 얘들도 어느 정도의 신경 전달에 있어가지고 조정 역할을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자세한 메커니즘은 사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크게 그려서 그렇지 이거는 거의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 겨우 볼똥말똥하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일단 설명을 하고 제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막대세포, 원뿔세포에 대해서
도해를 해놨는데, 막대세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막성에 노놉신이라는 시세소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뿔세포 요놉신이라는 시세소 이름입니다. 여기 외절이고, 요 부분이 뭐였다? 아까 저게 망막세소상비층에 파묻혀 있던 부분입니다. 서로 연결하면 연결경이라는 것이 있고, 미토콘드리아에도 사립체, 그래서 요건 뇌절, 그 다음에 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핵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 세수산비치고 여기 있는 파묻혀 있는 게 외절입니다. 외절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막대세포, 원뿔세포의 핵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부분이 이제 외절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거를 세수상비층, 망막 10개 층을 나누죠. 그죠?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가 구분하는 게 바로 아까 저게 분리했듯이 신경이 전달되는 그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강수용 세포층, 다시 말해서 막대세포와 원뿔세포, 요거를 강수용 세포층이랍니다. 그 다음에 강수용 세포, 즉 막대세포, 원세포의 원뿔세포의 핵이 있는 요층을 바깥 핵층이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원뿔세포는 개수가 약 1억개나 되고 막대세포는 6, 700만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바깥 핵층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요 바깥 핵층 위에가 뭐냐 하면은, 자, 보시다시피 요게 이극세포, 혹은 이게 팔이 두 개라서 두극, 이극, 양극,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바이폴라세입니다. 바이시클 할 때 BI가 두 개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시클, 그래서 나왔듯이 여기는 폴라라 합니다. 폴라는 극. 바이폴라셀인데, 이 바이폴라셀의 축삭 돌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봤다시피 요 수평세포 있죠. 그죠? 쭈꾸미 같은 애, 요 수평세포의 다리하고 축삭하고 돌기하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수용세포, 원뿔세포와 막대세포의 축삭 돌기, 그 다음에 수평세포의 축삭 돌기, 그 다음에 이극세포의 축삭 돌기, 요렇게 모여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얽혀 있거든요. 거미줄처럼. 거물처럼 혹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바깥 을기층이랍니다. 바깥 을기층. 그럼 바깥 을기층 뭐를 구성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평세포의 핵과 그 다음에 이극세포의 핵, 그 다음에 에마크라인셀, 즉 무초사세포의 핵, 열 핵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속핵층이 됩니다. 속핵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밀레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밀레세포의 핵도 바로 이렇게 이극세포, 요 속핵층에 또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자세히 넣어 있지는 않은데, 요 밀레세포는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즉 다시 말해서 안쪽이겠죠. 그죠? 안쪽이 뭐냐면은 얘가 이제 무초사세포의 그 돌기들하고 축삭, 그 다음에 식인예세포의 축삭 돌기, 여기서 이극세포의 또 하나 요 면 있죠. 그죠? 요 하더라고. 그래서 요게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소을기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인세포 핵으로 이루어진 신경인절세포층이 있고, 신경인절세포의 축삭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아들이 바로 뭐냐면은 쭉쭉 지금 나와 있잖아. 그죠? 얘가 바로 신경세포의 축삭에 이르는 요 층을 신경섬유층이라 합니다. 이 신경섬유층에서 달려가지고 이제 신경섬유층에서 축삭들이 달려가지고 모이는 것이 어디냐? 바로 시신경유두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신경유두로 모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가지고 신경인절세포층에 있는 축삭이 모였는데 그게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 모인 게 바로 시신경이 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앞에서 복습을 할 때 배웠으니까 앞에서 배웠으니까 지금 복습할 때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앞에 그림에 요거 보시면은, 자, 신경인절세포가 여기가 망막이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달리는 거야. 막 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디로 모이냐? 요로 모인다 이 말입니다. 요로. 그러니까 사상판을 통해 이렇게 모이 나가겠죠. 그죠? 요로 모인데 이게 몇 개다? 100만 개다 이 말이에요. 100만 개 모인 게 시신경이다. 지금 그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망막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황을 일단 봤습니다.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자, 자, 망막 10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 바깥층이 세소산비층, 육각형의 단층세포로 이루어졌으며 세포는 멜라닌 가림이 많다. 자, 여기 줄치세요. C세포층과 유착이 강하지 않으므로
망막박리가 발생할 때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바깥층에 이제 망막색소상비점 바로 바깥층에 이제 저 맥락막이잖아, 그죠? 맥락막에서 그래서 요 맥락막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맥락막하고 딱 붙어 있고 사실은 이제 망막색소상비점 같은 망막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시세포층과는 붙어 있지 않아요. 유착이 강하지 않다 면 그렇게 딱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틈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망막박리가 발생하면 이게 분리됩니다. 이게 분리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바로 이제 중심 오목이 그 맥락막하고 맥락막 모세혈관으로부터 이제 영양 공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분리되면 이제 망막 중심 오목이 이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망막세포 기능으로는 그 출치세요, 빛을 흡수. 그 다음에 강수용 제해, 아까 지금 말했죠. 외절을 갱신한다. 그 다음에 비타민 A를 저장하고 방출하면서 노놉신과 아이놉신을 합성한다. 아까 전에 이제 외절을 갖다가 그 망막세포상비층에 파묻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놉신과 아이놉신이라는 두 가지의 시색소를 합성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수용 세포층은 빛을 느끼는 원뿔세포와 막대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원뿔세포는 600만 개, 뭐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2배 정도로 많은 식인혈세포 연결되어 있다. 그거 줄치셔야 됩니다. 2배 정도 많은 식인혈세포. 그 다음에 원뿔세포의 원반은 주로 밤에 합성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뿔세포가 하는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원뿔세포는 그 밑에 보시면 거기서 보자.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번째 줄 주변 시력하는 거죠, 그죠? 주변 시력은 주변 망막의 자극에서 발생하며 공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간에 관한 정보 제공, 이 줄치 놓으시고, 주변 시력은 주로 막대세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디서? 주변 망막의 자극에서. 그 다음에 중심 시력은 망막 중심옥의 자극에서 발생되는데, 망막 중심옥에는 뭐가 모였냐면은 원뿔세포가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뿔세포가 하는 일이 바로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있고, 옆에 줄치세요. 형태, 색상 인지, 주시 기능을 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형태, 색상, 그 색깔을 인지한다. 주시, 우리가 쳐다볼 때 눈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바로 중심 오목의 상을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 기능이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 자,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은 위에서 아까 전에 그림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메인 노드가 원뿔세포, 막대세포에서 두극세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식인혈세포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왜 여기서 원뿔세포는 2배 정도의 많은 식인혈세포와 연결되느냐 하면은 금방 보았듯이 형태나 색상 인지나 주시기능 같은 엄청난 정보를 전달하려니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식인혈세포가 2배로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2배로. 그래서 2배가 되는 식인혈세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로 색깔이라든지 형태나 주시기능을 인지하는 건 언제겠죠? 낮이죠, 그죠? 낮이니까 새로 생기는 건 밤은 합성되는 건 밤이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막대세포는 약 1억개입니다. 그래서 줄치해야 됩니다. 중심 오목으로부터 약 3mm 떨어진 부위, 3mm 떨어진 부위에서 가장 많다.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주변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감소한다. 줄치시고. 자, 망막 주변부에서 1만 개 정도의 막대세포는 같은 수, 그자 줄치해야 됩니다. 같은 수의 식인세포 연결된다는. 아까 저게 원뿔세포는 2배로 했잖아요, 그죠? 자, 막대세포는 아까 줄치를 큰 것처럼 공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로 이제 빛을 탐지합니다. 빛이 어둡고 밝고. 그래서 이제 밤에 주로 이게 역할을 하거든요. 그 빛을 찾는 역할을 하니까 어둠 속에서. 그래서 암순응을 암순응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게 막대세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다지 큰 정보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수의 식인세포와 연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막대세포는 주로 낮에 합성이 됩니다. 왜? 밤중에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약 507나노미터 가장 높은 흡수도를 가진다 써놨죠. 507나노미터가 어떤 색이냐면 청록색입니다. 청록색. 그래서 밤중에는 이제 청록색이 가장 잘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고 그 밑에 보세요. 강수용 세포층 안으로 C세포의 바깥쪽에 통과하는 바깥경계막,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밑에 C세포의 핵으로 구성되는 바깥핵층.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10개의 층에 뭐가 들어있나 이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서 보시면은 속핵층이 있죠, 그죠? 밑에서 5째 줄. 두극세포 핵, 수평세포, 무적세포, 밀려세포 핵, 망막혈관. 이거 아까 우리가 다 봤던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을기증은 두개세포의 축삭, 신경질세포의 가지돌기, 무채세포의 섬유, 밀섬유 이런 식으로 무채세포의 섬유나 자 섬유나 돌기나 축삭이나 다 가지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가지는 축삭, 짧은 가지는 돌기, 가는 거는 섬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이제 바깥 핵층에는 무엇인가,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나, 어떤 세포로 이루어져 있나 라든지 속액층에는 뭐 어떤 세포로 이루어져 있나 라든지 이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은 이제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4쪽입니다. 첫째 줄 끝에 자 망막의 황반은 시식인 유대에서 약 3mm 바깥쪽 약간 아래에 위치한 타원형의 함몰부로 옆항수로 인해서 갈색을 띠고 주위는 항반골이 반사가 나타난다. 자 여기서 망막의 황반하고 시식인 유두의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망막의 황반은 시식인 유대에서 3mm 바깥쪽입니다. 약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이란 말은 귀 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귀를 만지면서 여기 항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줄 항반의 시스포와 연결되는 신경섬유 자 줄치세요. 항반의 시스포와 연결되는 신경섬유는 전체 신경 3분의 1입니다. 항반에 그만큼 많이 이제 시스포와 연결되어 있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항반 중에 가장 함몰된 부위의 전모습 반사가 나타나는 부위를 중심 오목이라고 밀레세포나 혈관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 약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 세포도 없습니다. 단지 원뿔 세포만 존재합니다. 중앙의 지름 0.5, 0.6mm 줄치시고 OS 6mm 아닙니다. 0.5에서 0.6mm 원뿔 세포만 존재합니다. 로드셀 즉 막대 세포는 없습니다. 밀레 세포도 없고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중심 오목은 바깥 을기층의 시세포 돌기가 기울어져. 자,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중심 오목은 바깥 을기층 줄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선은 직접 원뿔 세포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바깥 을기층이 바로 이제 막대세포, 원뿔세포, 그 다음에 이제 두극세포, 그 다음에 수평세포의 그게 축삭과 돌기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선이 직접적으로 원뿔세포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중심 오목이 온폭 파여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확실하게. 요쪽에 중심 오목이 되는데 요 부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쪼매려 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온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망막이라 하면은 망막 부위에서 이렇게 오다가 안쪽에 있는 요 신경질 세포겠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쏙 들어가지고 바깥 을기층에 닿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바로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빛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지. 빛이 이렇게 바로 닿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폭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맥락막하고 또 맥락막 모세혈관에서 또 혈액을 또 공급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시식인 유두는 시세포가 없어서 시야검사상 생리적 암점으로 나타난다. 그 부분 줄치시고 시식인 유두 줄치고 생리적 암점 줄치시고 자 그 다음에 톱니둘레는 망막 앞쪽의 끝이다. 시세포가 없다. 그 다음에 망막의 바깥쪽 3분의 1 그거 줄쳐야 됩니다. 3분의 1 강수용 세포와 망막 세소산피는 맥락막 모세혈관처 왜 바깥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안쪽 3분의 1은 망막 중심동맥의 분지가 담당 줄치시고 그런데 금방 봤듯이 중심 오목은 맥락막 모세혈관층에서 혈액을 공급받으므로 까지 줄치시고 공급. 그래서 망막 박리가 발생하면 영양물질을 공급받지 못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